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3월달이네요. 네. 현재 시간이, 밤 3월 1일 밤 11시 55분이네요. 네, 이제 5분만 지나면 벌써 3월 2일이 됩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 3월 2일하고, 3월 1일하고 2일은 또 틀리죠? 3월 1일은 3일절이라서 쉬는 날이고 3월 2일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죠. 먼저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시는 자녀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 대학생들이 내일 아침 얼마나 좀 설레겠습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이 나요. 20살 때, 20대 초 이제 대학교를 가는 순간 그 가슴이 떨리는 거. 그날따라 옷도 그냥 좀 신경을 쓰고, 운동화 같은 것도 좀 신경 쓰고.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학교 신입생, 3월달 처음으로 학교 갈 때도, 저희 집안이 뭐 그다지 뭐 돈 있는 집안도 아니고, 좀 어렵고 힘든 집안이었기 때문에, 대학 생활하면서 옷을 예쁘게, 또 뭐 깔끔하게 좀 입어본 적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생활할 때는 저희 형님이 직장 생활을 했었던데요. 저희 형님이 이제 안 입는 옷들, 주로 양복들. 그 당시에 양복 입고 돌아다녔으니까 넥타이하고, 다 셔츠도 형 거, 넥타이도 형 거, 바지도 형 거, 그리고 대학생 신입생 때, 20대 초에 구두를 신고, 형구도. 이렇게 문득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생활하면서 옷을 산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이제 복학을 해도 옷을 산 기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청바지조차도 아마 사지 못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지. 군대 복학했어도 형이 입다 버린 양복들 입고 또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어렵게 힘든 시기에 안 좋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파워라고 할까요? 저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구성?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저를 뭐한다?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신입생, 그리고 이제 또 고등학교로 처음으로 또 들어가는 우리 고등학생, 그 다음에 또 고3들 있잖아요. 이제 큰일이야. 이제 집안에 고3이 한 명 있으면 온 집안이 입시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큰일이야, 고3들. 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간다 하면 왠지 모르게 다 큰 것 같아. 좀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 어리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가면 왠지 모르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는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계시는 분들도 우리 애청자시고, 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도 저희 애청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보다 나이가 더 좀 어린 그런 애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하나는 똑같잖아요. 뭐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그 아이들이 이제 3월 2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우리요,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5분이 지났었네. 5분이 지났네. 이제 벌써 5분이 지나서 이제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어깨를 한번 따뜻 주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이야. 왜? 네가 드디어 대학생이 된 날이라서, 네가 드디어 고등학생이 돼서, 네가 드디어 중학생이 돼서, 네가 드디어 초등학교 학교에 들어가는, 넌 이제 학생이 되는 거야. 하고 꼭 안아주세요. 한번 꼭. 오늘도 화이팅, 축하해. 이렇게. 이게 다 격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비록 엄마 아빠가 잘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로 우리는 천냥빚을 갚는다. 아이들한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한테는 그게 걸음이 될 수도 있죠. 또
제가 실수로 또 우리가 실수로 아이들한테 던지는 스트레스성 발언 한마디가 아이들한테는 그게 말이 아니라 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분들한테 걸음, 즉 비료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뭔가를 주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말, 또 칭찬의 말, 또 상냥한 말, 그리고 그래도 잘했어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3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3월달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네. 오늘 이렇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이 너무 좀 많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직접 좀 뛰어다녔죠. 또 가방을 들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상으로 보는 거하고 또 현재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는 또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또 그쪽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일일이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해서 매물이 좀 괜찮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또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또 과거 시세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라고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한 며칠 전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워지리라 생각 못하고 한 2박 3일 코스로 갔으니까 그냥 가볍게 가벼운 복장을 입고 갔어요. 제가 양복 바지에다가 위에는 셔츠에다가 가디건에다가 양복만 하나, 외투를 그냥 안 입고 갔어요. 왜? 집에 나올 때는 따뜻했거든. 집에 나올 때는 따뜻했는데 이제 서울 가니까 날씨가 틀려.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밑에는 추워. 바지가 하나라서 추워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아니, 교수님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까? 예, 저도 떨립니다. 저도 여름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뭐 별에서 온 사람 아닙니다. 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춥다. 이마트에 들렸어요. 제가 무슨 물건을 샀겠어요? 네, 이마트에서 물건을 샀어요. 기마개? 그건 아니죠. 기마개를 왜 양복 입고. 제가 산 거는요, 남자용 레깅스를 샀어요. 왜냐? 너무 추웠다니까요. 예, 그래서 레깅스를 샀어요. 좀 창피하더라고. 그죠? 왜냐하면 남자 혼자가 가서 남자가 있는 레깅스를 산다는 게 우리나라 이 남자분들이 그 특징 있지 않습니까? 좀 점잖아 보이려고 하고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죠. 스타킹을 사기에는 좀 하지만 샀어요. 아무리 그치 번지르하다 하더라도 실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내가 따뜻해야지. 따뜻한 게 최고잖아요, 일단. 근데 웃겨.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남성용 스타킹이 있어요? 왜냐면 레깅스는 단어를 저는 몰랐으니까. 남성용 스타킹이 있어요? 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렇죠? 그거 다 철수했는데? 예? 철수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디서 또 사야 되는지 저쪽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골랐더만은 색깔이 빨간색이야.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또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첫 월급을 타게 되면 부모님한테 내복을 사다 드리는 게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내복을 보면 색깔을 주고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보니까 하의가 빨간색밖에 없어요. 또 순간적으로 또 갈등을 합니다. 빨간색이라도 해서 사야 되나? 입어야 되나? 왜 하필 까만색이 없을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항상 갈등이죠. 매사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선택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음속에 있는 살까 말까한 선택인데 누가 결정하냐라고 하면 항상 본인이 결정한다는 거죠. 뭐 투자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이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언정 정작 투자는 누가 결정하냐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의 길로 있을 때는 다른 전문가나 아니면 옆에서 협력을 해주는 조력자나 또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결론은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저도 선택을 했습니다. 빨간색이지만 그래도 사야겠다. 그래서 샀어요. 2월 말에 그렇게
이게 추워가지고 아니 그 한겨울에도 내복을 안 입는 사람이 그 참 희한하게 따뜻하다가 약간 추워졌는데 한기를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그런데 입는데 쑥스럽더라고. 왠지 아세요? 빨간색이라니까. 그래도 입고 이제 부동산 쪽에 또 답사를 가기 시작했죠. 부동산에 이제 전혀 모르는 부동산들이죠. 그런 데 가서 요즘 시세가 어떠한지, 매수세가 많은지, 아니면 또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했죠. 하지만 이 부동산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매물들이 없다는 거야. 즉, 매물들이 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세대인데 매물은 하나 내지 2개 내지 3개. 요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2000세대다. 매물이 한 2개 내지 4개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라고 하니까 매수세는 있지만은 매물이 아주 귀한 그런 시장이 됐고요. 또 팔려고 던지는 사람조차도 가격이 한 달이나 2달 전보다는 약간씩 더 높은 가격으로 던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저도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위치를 또 파악해야 되고 또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을 또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도 답사를 다니고 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바쁘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열심히 하시라고 긍정의 에너지를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수많은 에너지들이 저한테 이렇게 활력소가 되고 또 저를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요 작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요 작은 지혜와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작은 경험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됨으로써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말씀을 안 하고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공감대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네. 어떤 분들은 저희 방송을 듣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또 어떤 분들은 신바람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살아있네 이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정보다는 긍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들이 좋게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없이 지나 듣는 그 수많은 얘기들, 또 수많은 상담들, 그 속에서도 뭐 좋은 것만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거에 있다면 스폰지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흡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를 뭘 가져라? 희망을 가지고 또 그 속에서도 우리를 뭘 가져라?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들 또는 부정적인 말들 그런 말들은 한쪽 귀로 들어오고 한쪽 귀로 내보내셔야 됩니다. 부정의 에너지가 쌓이면 쌓이고 쌓일수록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정의 에너지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얼른 씻어버린다는 얘기죠. 씻어버리면 부정의 에너지는 다시 나간다는 거죠. 한쪽 귀로. 그 다음에 나는 뭐만 가져라? 좋은 에너지만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요. 이러한 좋은 에너지를 주변 분들한테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처럼 여러분들도 행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가지는 행복, 내가 혼자 가지는 사랑은 나만의 사랑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작은 사랑과 요 작은 행복의 마음이 나비처럼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 나비가 노란색 나비가 팔랑팔랑 거리잖아요. 나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예쁘다. 아 이거 예쁘다. 어쩜 저렇게 예쁜 노란색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혹시 노란색 나비가 팔랑팔랑하면 저 나비를 잡아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겠지. 그렇처럼 좋은 긍정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작지만은 먼저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형님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요 방송이 우리끼리 돈 보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요 지식과 지혜 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요 경험들을 가지고 또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기술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뭘 전한다? 사랑을 전한다. 부동산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내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부동산은 내가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은 삶입니다. 삶. 내가 곧 삶이고 내가 곧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메일들을 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교수님, 개인 메일 맞으시나요? 용기를 내어서 메일을 써봅니다. 저는 올해 40세가 가까이 된 싱글남으로 서울에 있다가 지방 대도시로 내려와 회사 기숙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놓치고 30대 초반에 내려와서 회사하고 기숙사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돈도 못 모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회사와 기숙사만 왔다 갔다 했다는데 왜 돈을 모으지 못했을까? 뒤에 나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는 묻지마 주식으로 모은 돈만 날리고 대출 신세 지다가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그냥 주식 투자를 하셨다는 건데 그것도 묻지마 주식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케이블 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에서 또 그렇게 옆에서 말씀해주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결론은 본인의 주관, 본인의 투자 철학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림을 당해가지고 결국 돈에 주식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 모은 돈을 다 날렸다는 거죠. 거기다가 대출 신세까지 지다가, 우리 직장인들이 그래요. 회사원들이 열심히 모았는데 남들은 뭐 주식에서 돈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주식을 샀어? 이건 말이야 특급 비밀인데 오늘 밤에 내가 한 잔 이거 할게. 그러면 이제 술을 먹으면서 주식 얘기를 또 하겠죠. 눈에 훤합니다. 원탁에 있는 선술집에서 소주 넣고 돼지고기 같은 거 이렇게 지지면서 주식은 말이야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한 달 전에 투자한 게 그게 벌써 50만 원 올랐어. 그리고 그게 100만 원 올랐어. 야, 괜찮은 주식이야. 그러면서 원샷.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떤 주식이야? 뭐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칭찬이 또 자르러 나오겠죠. 네. 안 받은 눈이 훤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실 거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 종목부터 관심 종목이라고 집어넣겠죠. 네. 거기다가 정말 빨간색이야? 빨간색? 혹시 제가 입었었던 빨간색 레깅스? 저는 빨간색. 예. 주식시장에서 빨간색은 이제 상승을 말하잖아요. 올라간 거를 빨간색이라고요.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간 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라는 거는 빨간색이고 맨 끝에가 하살표가 있어. 뾰족해. 치고 올라갈 데가 없이 다 치고 올라갔다. 이게 상한가고요. 또 상한가가 있으면 또 하한가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파란색 막대기가 긴 게 있고 그 밑으로 하살표야. 여기 이제 하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빨간색이 좋아, 빨간색이 좋아. 그래. 왜? 빨간색이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올라갔다는 얘기니까요. 저도 주식 투자 한창 할 때 꿈을 꾸더라도 빨간색 꿈을 꿔. 막대기가 나타나. 빨간색 막대기가. 그리고 막대기들 속에서 위에서는 뭐가 있어? 이 삼각형, 뾰족한 게 달렸어. 상한가라는 거죠. 상한가.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이런 식으로 말씀됐네요. 그러다 처음으로 주식 투자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뭐 대출을 안 받고 한다. 뭐 미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내가 가진 돈만 하겠지라고 하는데 초반에 돈을 넣어서 돈이 좀 벌게 되면 더 큰 돈이 들어가죠. 그래도 더 큰 돈이 들어갔는데 또 돈을 좀 벌려. 그럴 경우에는 뭐 대출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이 빨간색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태평양 같은 파란색이 뚝 들어져. 태평양 양만은 그게 파란색이 나타날 경우에는 아이고 참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죠. 투자라는 게. 그래서 여분께서도 이제 묻지마 주식으로 모은 돈을 날리고 대출 신세 지다가 작년부터 정신 차리고 맘먹고 해서
대출금을 다 갚으셨대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또다시 주식에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학습 효과야. 지난번에 내가 떨어진 거는 학습 효과고 이제부터는 벌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주식에서 1억 날리고 난 두 번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해. 손가락 끊는다 뭐만 나니까 해.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이상하게 작은 아파트 하나 팔아서 또 돈이 한 1억 정도 생기니까 또 하게 돼 있어. 욕심이 그래, 욕심이. 그렇잖아요. 그럼 또 지난번에는 학습 효과야. 이제부터는 안 해라고 하는데 그 돈도 다 날아가. 그 다음에 또 1년 정도 또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안 한 다음에 그러면서 또 묘해. 또 이제 작은 아파트 하나 팔면 또 욕심이, 돈이 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욕심이 생겨요. 요번에 5천만 원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지난번 다 학습 효과야. 이제는 오를 거야. 내가 사면 오를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아무튼 이제 요번에 대단하신 거죠. 왜냐하면 대출금을 갚을 돈이, 즉 월급이 있었는데 모았는데 대출금을 변제를 하신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안 하시고요. 그래서 요번에 요 아픈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오히려 대출까지 받을 정도가 됐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출금도 다 갚고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대박을 노리지 않고 차근차근 공부해서 실전 경험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짧은 인생이지만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막막하게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해서 궁금하다가 몇 주 동안 계속 헤매이시다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듣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카페도 가입했고요. 팟빵 방송도 구독하여 낮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제 방송을 다 들었다, 10일 만에 다 들었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틈만 나면 방송을 청취하시는 그리고 방송 정말 재밌게 잘 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로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 번 얘기를 또 하지만 또 투자를 잘못해서 고통받고 아픔을 받는, 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때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고 싶더라고. 하늘이 잿빛 하늘이에요. 하루에 1억 정도 나가보세요. 주식 투자해서. 하늘이 깜깜해.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집에 들어오면 와이프가요, 흐물흐물 괴물로 보여요. 그런 때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주식에 대한 중독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잠을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해요. 깊게는 못 자는 것 같아요. 꿈속에 다 주식이 나타나니까. 거기에다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면 나 두 번 다시는 주식 안 할래 하면서 정말 손가락을 자를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웃을 때는 웃으시겠지만은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감동 먹었어요.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눈물까지 흐르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 예. 교수님, 아무튼 많이 배우고 싶어요. 많이 알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아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도 되고 싶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메일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메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메일이에요. 그래서 또 감동적인 메일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잘못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살고 있고, 이제부터는 이제 바른 투자의 길로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분한테 답변 메일을 올렸습니다. 카페와 방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는 얼음보다 차갑고 물보다 부드러워야 되겠죠.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만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메일 내용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글쟁이의 삶과 부동산 전문가의 삶,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 지식과 지혜를 나눈다는 삶,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과 칼럼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시기를 잘 넘겨쳤어요. 너무나 장하시고요.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을 지니신다면 더 멋진 분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메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또 초심, 이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와 더불어서 좀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얘기가 좀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오늘은 상담 얘기를 한 거 좀 감동적이라서 이렇게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3월 2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어깨를 따독따독 그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이야. 또 새학기야. 고등학생 된 거 축하해. 대학생 된 거 축하해. 초등학생 된 거 정말 축하해. 우리 아들 다 컸다. 우리 딸 다 컸다. 넌 대단해. 훌륭해. 화이팅을 외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